안녕하세요, 율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죠. 이클립스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봤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성적 관리 프로그램 있죠? 그거를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건데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또한 내가 직접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클립스가 쓰는 거고요. 이클립스가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U라고 하는 것 눌러서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뭘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고 또 자바 소스만 관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뭔가 복잡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오죠. 이건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템플릿들인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른쪽 귀퉁이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바 EE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귀퉁이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자바 EE라고 하는 거, 이 자바 EE라고 하는 것은 자바가 갖고 있는 그런 에디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이렇게 선택되면 자바 엔터프라이즈를 자바를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형의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얘가 좀 구성이 좀 달라져요. 메뉴도 달라지고 여기에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영역이나 화면이나 구성 모든 것들은 바로 유기적으로 엔터프라이즈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자바 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바 개발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엔터프라이즈 쪽이 아니라 콘솔 프로그램 또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선택하셔서 이거를 선택하셔서 보시면은 다른 거 선택해야 돼요. 다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는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퍼스펙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예,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각, 뭐 관점, 뭐 견해,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 퍼스펙티브는 내가 지금 개발자인데 지금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 통합된 환경에서는 그와 관련된 시각적인 또는 그와 관련된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도구들을 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치 형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바로 퍼스펙티브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따로 정의할 수도 있고 정의되어 있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디버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뭐 만약에 디버그라고 하는 걸 하겠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OK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창이 달라져요. 창의 구성도 달라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에 해당되는 그 시각적인 그런 배치가 확 달라질 뿐만 아니라 메뉴도 다 달라져요. 자, 내가 이번에는 자바 개발하겠다. 디버깅이 아니라 얘 선택하고 하게 되면은 자, 또 배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자바 2를 개발할 때와 자바를 개발할 때와 디버그 할 때와 이런 것들이 창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메뉴를 클릭했는데 메뉴가 이상하다. 창 배치가 이상하다. 혹시 퍼스펙티브를 다른 거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자바라고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다시 한번 U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심플한 메뉴의 구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 거창하게 보면 이 자바 프로젝트가 뭔가 뭐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로케이션이 있어요. 로케이션에서 내가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처음이니까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 기본 디렉토리에다가 이 자바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클립스가 개발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이 안에 보면은 그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의미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소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안에 그 소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개발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클립스가 다시 프로젝트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이 상태에서 좋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피니시 버튼 눌러서 그냥 닫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가 만들어 놓은 그런 폴더 한번 잠깐만 구경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C 드라이브 가시면은 자바에 가시면은 워크스페이스 있는데 자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가보면은 자, 프로젝트 파일,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환경 설정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라든지 빈, 내가 이제 이거를 컴파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이쪽에 쌓일 거고요. 그리고 여긴 소스, 내가 이제 만들게 될 소스들, 그런 것들에 대한 디렉토리가 쭉 설정이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포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자, 여기 소스에다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는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저희가 만들었던 program.java 파일이 있죠. 그죠? 이 파일을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고 자, 이때 드래그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카피할 거니 링크할 거니 그러면 당연히 카피가 되겠죠. 카피하게 되면 4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망가져도 그 원본은 망가지지 않겠죠.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와, 그전에 만들었던 소스 코드하고는 좀 다른 편집기가 이용되는 것 같아요. 메모장보다는 훨씬 이쁜 색깔의 폰트가 나타나죠. 자바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하고들은 이런 색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제 들여쓰기도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엔터 치게 되면 알아서 여기서 멈추게 되고, 메모장이었었다면 이렇게 해야만 했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얘를 정렬이 좀 망가졌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거나 또는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썼다거나 아니면 괄호가 좀 엉망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내가 직접 정렬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간단하게 얘를 이제 드래그 합니다. 뭐 이 범위 블럭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요. 그 상태에서 FF 영문자 F 키를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F 키 누르면 정렬을 해줘요. 자동 정렬이 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코드는 뭐냐, 이 다음 코드가 바로 성적을 초기화하는 코드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적을 초기화하는 코드. 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 프로그램 코드, 특히 자바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설명을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무시할 수 있는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건 지금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다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니? 얘가 왜 들어갔니? 얘가 계산식이니 뭐니? 자, 자바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날 거야. 얘를 바꿀 수 없다고, 기계어로. 자, 기계어로 바꾸지 마. 얘는 설명이니까 무시해. 라고 할 때 우리는 슬래시 2번 쓰게 되면 얘가 주석으로 인식이 돼요. 설명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얘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봤지만 슬래시 2번을 쓰거나 아니면은 여러 줄을 쓸 때가 있어요. 주석을. 네, 주석을 여러 줄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개 라인을 쓸 때는 주석을 이렇게 달 수가 있겠죠.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에 이렇게 대칭되게 자, 별을 가운데 두고 슬래시와 양쪽에 슬래시로 감싸면 여러 라인에다가 주석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여러 라인을 표현할 때도 주석을 쓰지만 주석을 쓸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중간에 내가 주석을 달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국어 성적 이렇게 쓰고 싶다. 중간에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주석 방식을 쓰는 게 유용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그 설명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설명 붙일 때는 걔를 이렇게 슬래시 2번 써서 한 줄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여러 줄을 인식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한 줄에 일부 블럭을 주석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요. 내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풀었다고 합시다. 에러 나겠죠? 주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살핑 쳐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하게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누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내가 주석을 하겠다. 한 줄만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이렇게 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 블럭을 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만 써주면 알아서 주석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주석을 했다고 합시다. 주석을 했는데 이 주석을 내가 풀고 싶어요. 그럼 주석을 풀 때는 얘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역슬래시 누르시면은 주석이 또 풀리고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편집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능력을 제공해 줄 건데요. 이런 편집기의 기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이클립스가 제공하는 그 편집 기능이 메모장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색깔도 나타나니까 눈에 보기도 좋고요. 자동 정렬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수업하려고 하니까 글자가 너무 기본 폰트가 너무 작죠. 그리고 사실 글자를 좀 크게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 누르시면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 프리퍼런스 창이 뜨는데요. 프리퍼런스 창에서 왼쪽에 제너럴 여기 가시면은 어피어런스가 있고요. 여기 컬러와 폰트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환경 설정을 바꿀 거니까 베이직을 클릭하시면 맨 밑으로 맨 밑은 아니고요. 요 맨 끝에 텍스트 폰트라는 게 있죠. 자, 이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에디트 누르시면은 자, 이 창이 하나 또 뜨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폰트하고 폰트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커리어보다는 앞으로 쓰게 될 폰트로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자, 굴림체 있죠. 굴림체를 쓸 거고요. 저는 좀 폰트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14 정도, 16 정도로 할까요? 자, 16 정도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저는 두껍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 눌러서 닫고요. 또 OK 버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글자도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한글 폰트가 유독 작게 보였는데 굴림체로 바꿈으로 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영문체와 똑같이 보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코드를 작성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어떻게 할까요?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메뉴만 클릭하면 되는데요. 일단 화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런이 있는데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한 번에 알려가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거 하나씩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필요한 기능들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디서 뭐가 콘솔 창이 갑자기 여기 나오네요. 시커먼 화면의 도스 창이 아니라 이 이클립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도스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얀색에 얘가 나오는데 좀 이 콘솔 창은 리얼 콘솔과는 좀 달리게 조금 출력 모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210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나온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210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면서 이 콘솔 창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고쳤어요. 어디 고쳐요? 60에서 70으로 고쳤습니다. 국어 성적이 올랐네요. 그죠? 그럼 또 화살표를 누르기 위해서 마우스 움직여야 되는데 마우스 키보드 치다가 마우스 치다가 키보드 치다가 마우스 치다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실행할 때는 얘 누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얘를 클릭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run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현재 열려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런할 때 이 메뉴 눌러도 되지만 그리고 또 얘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F11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F11 눌러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디버깅 하기 위한 메뉴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버그에 대해서 알고 나서 누르시고요. 절대로 얘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키와 함께 F10을 눌러서 단축키로 실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F11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밑에 아까는 60이었을 땐 210이었는데 70으로 올리니까 총점이 220이 됐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이클립스의 기능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면서 그때 필요한 기능들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좋은 도구 얻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거 얻은 게 아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